아, 아프리카 형님도 어서 오시고 유튜브 형님도 어서 오세요. 어제 드디어 푸근하게 니스랑 마인츠 오바 개푸근하게 들어왔고, 전단에도 뭐 그렇고 제가 요즘 운 안 따른다고 징징 거렸는데 여지없이 제 반대 퇴장 두 경기나 나오면서 경기도 별로 없었는데 좀 스트레스 받긴 했는데, 그 경기들을 뭐 승패로 안 가가지고 살긴 했어요. 마인츠도 오바로 꺾었고. 주말에 경기들 많은데 일단 잘 좀 가보겠습니다. 비도 시원하게 오는데 날도 좀 시원해졌어. 내 운의 흐름도 좀 바뀌기를 어젠 피했으니까 봅시다. 첫 번째 쭉 갈게요. 그냥 웨스트햄 대 첼시.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웨스트햄과 첼시, 뭐 첼시가 생각보다 지금 초반에 나쁘지 않게 지금 가고 있기는 해요. 뭐 맨시티한테 진 거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난 경기 본머스전의 개똥줄, 에바니우성의 PK 실축,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다시 한번 또 승리를 가져갔고,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 경기 어쨌든 엔조 페르난데스나 이제 미드필더 쪽에 또 듀스 보리올 같은 자원들이 빠져 있었거든요. 오늘 경기는 다시 출전이 가능하다라는 점. 뭐 측면 수비 쪽에 이제 구스터나 아니면 또 삼선 쪽에 첫 경기 제외하고 계속 빠져 있는 라비에 같은 애들 오늘도 출전을 못할 것 같긴 합니다만, 뭐 리스 제임스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상을 왜 이렇게 많이 당해?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전력은 유지하고 있고, 웨스트햄은 펠크루그, 도르트문트에서 넘어온 펠크루그의 출전 여부 불투명합니다. 측면 수비 쪽에 에메르송도 지금 불투명 떠 있고 한 부분인데, 승패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워요. 전체적인 경기력은 첼시가 좀 더 낮기는 해. 오늘 복귀자들도 있고 낮기는 한데 어쨌든 원정 경기라는 점, 웨스트햄이 홈에서의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는 부분도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약간 첼시 승모 같기는 한데, 무승부무 찍기도 좀 애매한 것 같고 해서 요거 오바로만 보겠습니다.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오바가. 왜냐면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무승부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좀 있어. 1대1이라든가 이런 스코어가 보여서 아주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오바가 좀 무난한 것 같다. 다득점으로 보겠습니다. 다득점. 서로 뭔가 골 박을 만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넘어가고 둘 다 뭐 수비적인 강점은 이번 시즌 딱히 없거든요. 매 경기 실점에 대한 그런 상대편들한테 찬스를 좀 내주고 있는 부분들. 두 번째 바야돌리드 대 이제 소시에다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둘 다 뭐 스타트가 최악이긴 합니다. 소시에다드도 이번 시즌 애초부터 전력적인 이탈자들이 있었고, 지금 1승에 그치고 있죠. 1승 1무 4패예요 소시가. 지난 시즌 그렇게 잘했는데 1승 1무 4패로 쳐져 있고, 바이돌드도 뭐 1승 1무 3패. 둘 다 뭐 거의 계속 지고 있는 팀끼리의 대결인데, 기본적으로는 둘 다 공격이 문제입니다. 바이돌리드는 뭐 바르샤한테 대패한 거 정도 빼고는 그래도 압박의 레벨이나 뭐, 그리고 상대가 뭐 바르샤, 레알 뭐 이랬으니까 초반에 흐름이 좋은 셀탑이고 이런 팀들 상대로 무난하게 졌지만 나머지 경기도 좀 비비는 모습들은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전방에서 이제 득점, 골을 뭔가 만들 수 있는 능력, 지난 시즌에 그래도 주도적인 축구를 해서 올라왔는데 일부 리그에서 역시나 한계에 좀 부딪히는 부분이고, 오늘도 뭐 수비 쪽에 하비 산체스 좀 빠져 있는 부분들. 소시 같은 경우는 브라이스 맨데스 여전히 빠져 있고요. 미드필더 쪽에 핵심 자원이죠. 그리고 수비 쪽에도 뭐 하마리 트라우레나 뭐 하비 로페즈 같은 주전급 자원들 지금 빠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똥대똥 느낌이 나요. 더군다나 둘 다 득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한 골 싸움 느낌도 나는데, 저는 소시가 아무리 등신이어도 바이돌리드 상대로 승점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뭐 저득점 싸움 가면 뭐 한 골 넣을 만한 능력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시 승에 언더 사이즈 보겠습니다. 소시 승에 언더. 뭐 무승부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승부 보험 쳐서 가면 물론 배당이 좀 쓰레기 같긴 한데 그게 좀 더 안전해 보이긴 하고, 아니면 언더 틀던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공격 쓰레기. 언더도 괜찮고. 넘어가고 베네치아 대 이제 제노아. 아유순대 형님 고맙습니다. 확인.
했고 베네치아 대 제노아 요 경기도 기본적으로 부상자들이 조금 둘 다 크긴 커요. 베네치아 같은 경우 미드필더 자원 일단 가장 핵심 미드필더는 이제 던칸 옛날에 피오렌티나에 있던 놈이죠. 던칸이 이제 부상으로 좀 빠졌고 제노아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아스에 대한 공백 제가 지난 로마전 메시아스가 빠져서 제노아 공격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전반전에 제노아가 거의 슈팅이 없었어요. 근데 로마가 후반전에 좀 교체 자원들 좀 많이 투입을 하고 그러면서 좀 흐름을 잃으면서 제노아가 좀 슈팅 많이 가져갔었고 결국 극장골을 허용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여줬던 공격에서 좀 짜임새나 뭐 찬스를 만드는 능력 자체는 많이 떨어졌죠. 약간 난사를 했죠 제노아가. 슛만 많았지 솔직히 양질의 슈팅은 거의 없었고 오늘 경기도 그렇습니다. 베네치아도 비비는 경기 외에 뭔가 득점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 지금 공격수들이 골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번 시즌 한 골에 그치고 있고 제노아도 메시아스에 대한 공백 이것도 저득점 양상으로 갈만하다. 둘 중에 한 팀은 무득점 할만하다라고 보고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만. 승패로 칠 거면 그냥 무승부 찍고 치우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요. 네 번째 하이덴하임 대 이제 프라이부르크. 두 팀 다 이번 시즌 출발이 상당히 좋죠.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도 올 시즌 들어오면서 여름 이적 시장에 사실 주포가 다 나갔거든요. 진짜로 3명이 다 빠져나가고 뭐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 여기서 나가는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외로 좀 3경기 2승 1패로 좀 선전하고 있고 8골이나 넣었죠. 8골이나 프라이브르크도 지금 2승 1패로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일단은 뭐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제 바너라고 미드필더 쪽 자원 2선 쪽 자원 한 명 또 영입을 했는데 약간 잘 크면 비르츠 뭐 그런 느낌의 쉽게 데려왔는데 3경기 2골 1도움을 올리면서 유망주들 잘 데려와. 어쨌든 한 부분에 있어서 전방에서 생각보다 좀 힘이 나고 있고 대신 뭐 수비 라인에서의 밸런스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 보이긴 합니다. 냉정하게 전체적으로 슈팅을 허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지금은 그나마 골이 계속 좀 잘 들어가서 생각보다 잘 들어가. 막 별 찬스가 아닌데도 좀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냉정하게 그런 부분이고 프라이브르크는 올 시즌의 짜임새가 좋아요 지금까지. 전체적인 수비도 안정감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도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 외 경기들은 뭐 승리를 다 가져갔었던 부분이라 기본적인 전력방은 프라이가 유리합니다. 하이덴하임이 이번 시즌 나쁘지 않고 홈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프라이가 더 짜임새가 있고 프라이 같은 경우 역습도 상당히 잘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요거 프라이가 유리하다 보고 프라이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브르크 승. 뭐 역시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뭐 무에 대한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승이 더 나은 것 같기는 해. 승이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안전할 거면 승무 보험 치던가. 근데 프라이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유리하다. 배당이 일단 괜찮아. 그리고 그래서 주력으로는 빡세도 뭐 서브나 고배단전은 껴갈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뭐 브레멘 대 바이에른 뮌헨 넘어가겠습니다. 뭐 뮌헨 사이드로 보고요. 그죠? 브레멘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수비 쪽에 에이스 자원이 이제 프리들이 지난 경기 퇴장당했거든요. 지난 마인츠전에 퇴장당했죠. 존나 잘하다가 퇴장당했어. 거의 벽이었는데 퇴장당해도 평점이 개 높더라고. 어쨌든 그런 에이스 수비수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 뭐 뮌헨이 저기 자그레브와의 경기가 있었다 한들 워낙 뭐 그냥 시원한 대승이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피로도가 뭐 아주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부상자들도 뭐 거의 지금 대체로 백업 자원들 말고는 부상이 없잖아요. 다만 노이어가 좀 불투명이긴 한데 글쎄요. 뭐 뮌헨 승의 마인승까지 보겠습니다. 뮌헨 승 마인승까지 보고 유니온 베를린 대 호펜하임. 요거는 솔직히 호펜하임 경기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첫 경기 보고 딱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계속 다득점이기는 해요. 뭐 지난번에도 우리 레버쿠젠전에 다득점으로 갔었고 이 수비가 너무 안 좋아 지금 호펜하임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픈 게임 양상이 많이 나오는데 역습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격 쪽에 슈팅은 그래도 좀 나오곤 해가지고 득점은 올려주고 있는데 수비가 너무 박살이 나가지고 거기다가 좀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인 그릴리치나 이제 프레멜도 오늘 미드필더 쪽에 일단은 빠져 있고, 물론 얘들을 뭐 100% 주전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얘들이 좀 중심을 잡아주는 애들이고 다른 애들이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놈들이라 오히려 더 오바 보기에는 좋은데, 조금 걱정거리는 어쨌든 유니온 베를린의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가 원래 오바가 많은 리그잖아요. 지금 3경기 연속 언더예요. 유니온도 3경기 연속 언더입니다. 2경기 무승부, 라이프치히전도 무승부, 마인츠전도 무승부, 뭐 장크트 상대로 1대0 승리. 전체적으로 유니온 베를린 경기 보면은 양질의 슈팅들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하다. 호펜은 그냥 오바만 보면 되는데 상대가 유니온이라 개 언더팀 대 개 오바팀의 대결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3.5는 아니잖아요. 일단 2.5잖아요. 그래도 오바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한다. 모페나의 원정 경기에서 무실점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뭐 화력은 좀 있기 때문에 유니온 베를린 상대로 뭐 한 골 정도는 좀 넣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뭐 비기는 거 아니면 무승부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한다. 그래서 요거 그래도 오바 보겠습니다. 유니온 언더팀이긴 한데 그래도 오바. 대신 뭐 주력으로 찍기에는 조금 뭐 부담스럽긴 하겠죠. 여기 워낙 언더니까 3경기 했는데 지금 골도 2골밖에 없고 실점도 하나밖에 없어요. 3경기 동안. 뭐 라이프치히 같은 팀 상대했는데도 그렇죠? 라이프치히가 쉽게 공략을 못하더라고. 요 정도 어쨌든 보고요. 6번째 보험데이저 홀슈타인. 뭐 이번 시즌 강등 매치죠. 사실상 뭐 보훔. 제가 뭐 라이프치히전 보고 이 팀 개쓰레기다, 그냥 반대만 찍으면 된다. 지금 뭐 3경기 3패로 지금 처져 있는 부분이고, 홀슈타인 같은 경우 중간중간에 솔직히 비벼볼 만한 경기들도 있었어요. 냉정하게 호펜하임전도 결국에 다득점 양상 속에서 개막전이었죠. 3대2로 골 결정력에 대한 부분들, 홀슈타인이 더 넣을 수도 있었던 찬스가 있었거든요. 뭐 물론 호펜하임도 찬스가 많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패배를 했고, 볼프스전도 물론 볼피스가 조금 우세해 보이는 경기이긴 했습니다. 뭐 홀슈타인도 몇몇 좋은 찬스들이 있었는데 결국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패배를 했었고, 보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용적으로 볼 게 없어요. 뭐 프라이브루크전, 미넨글라드바우전, 라이프치히전 3경기 전부 최악의 경기력을 좀 보여줬었다. 아무리 2부에서 올라온 홀슈타인과의 경기긴 합니다만 정배를 찍기에는 너무 보여준 게 없다. 지난 시즌 이탈한 슈테거나 뭐 이런 너무 좋은 자원들에 대한 이탈을 잘 못 메꾸고 있죠.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가 이제 이탈자들의 공백을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나 해가지고 잘 메꾸고 있다라면은 여기는 지금 메꾸질 못해요. 공격 전개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수비가 단단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열심히 뛰긴 해. 수비할 때 열심히 뛰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인 단단함이나 이런 건 없다. 그래서 그래도 홀슈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홀슈 프렌 쪽 이렇게 보고요. 크라마리치가 빠진다고요? 그래? 찾아볼게요.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크라마리치는 중요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빠진다고? 뭐 때문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 없는 것 같은데? 맞아?
잠시만 찾는 중. 지금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뭐야 이거? 봐준다는 얘기 없는 듯, 형님? 잠깐만. 잠깐만요. 빠진다는 얘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라인업이 안 들어가는 데가 좀 있긴 하네. 발목 염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컨펌이 안 났나? 오피셜이 안 떠있냐 이거? 아니요 체크하고 가면 좋지. 오늘 뭐 분석이 늦게 시작한 것도 아니라 일단은 빠질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디는 들어가 있고 어디는 안 들어가 있고 하네. 이렇게 치면 안 나오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제가 볼 때는 나오는 것 같기는 해.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잠부상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나오는 것 같기는 해. 몇몇 군데에서 그 잠부상 때문에 안 나온다라고 했는데 발목 염자 관련해가지고 까봐야 알 것 같긴 하다. 이런 거 불투명 사이즈인데 약간 그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빠지면 오버 찍긴 좀 그렇죠. 빠지면 쭉쭉 가서 빌라 대 울버햄튼. 일단 빌라가 영보이스 원정 인조잔디구장에서 전반 초반은 좀 고전을 했습니다만 적응하자마자 바로 학살 모드로 들어가서 3대0 완승을 좀 거두고 챔스 첫 경기 승리를 거두고 왔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 리그컵 경기 브라이튼전에 나름대로 뭐 비볐던 구간도 있습니다만 결국에 다시 한 번 또 패배를 하면서 이번 시즌 뭐 컵 대회 포함해가지고 지금 1승 1무 4패인가요? 1승 1무 4패, 리그 기준으로는 1무 3패로 좀 처져 있습니다. 지금 에버턴 제외하고 리그 대에서 가장 실점이 많은 울버햄튼이고, 제가 애초에 처음에 할 때부터 얘기를 드렸죠. 울버햄튼의 4백으로의 전환, 이거 뭐 수비가 되겠나? 뭐 첫 경기 보고 나서도 울버햄튼하고 에버턴 뭐 특히나 이번 시즌 초반
지금 폼이 굉장히 떨어져 보인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우스햄튼까지 추가로 붙였는데 세 팀이 공교롭게도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사이즈는 잘 봤죠. 둘 다 이제 세 팀 합쳐서 승점이 1점밖에 없어요. 한 부분이라 요거 일단은 뭐 울버햄튼 여전히 저기 리그컵 경기 때도 모스케라 뭐 아인누리 뭐 이런 선수들의 불투명 사이즈, 그래서 뭐 그때는 좀 쉬게 해줬었는데 오늘도 불투명입니다. 출전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요거 빌라 승 쪽으로 빌라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공격 작업은 그나마 뭐 좀 괜찮은 장면들도 있거든요. 근데 실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로 이 뽀백을 잘 쓰기가 어려워 애초에. 감독의 뭔가 문제, 그러니까 감독의 문제긴 하지. 전술을 3백을 쓰면 되는데 뽀백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나마 공격은 뭐 좀 풀리고 있는데 수비가 안 되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빌라가 올 시즌에 뭐 전체적으로 틸레만스의 지금 활약도가 상당히 좋고 오나나의 가세, 뭐 와킨스가 다시 득점포를 좀 가동하기 시작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듀란이 뭐 와킨스가 없을 때 백업으로서 너무 잘해주고 있고 로건 모조스 같은 이제 탱크 같은 자원들, 오늘 특히나 레온 베일리도 복귀합니다. 측면 공격 쪽에 한 부분에 있어서 울버사이드를 보기 어렵다. 빌라 승 어느번 베스 그리고 풀럼 대 뉴캐슬. 이 경기 일단 뉴캐슬 먼저 보면은 뉴캐슬이 지난 울버햄튼 원정 경기 제가 그때 저기 파비안 셰어의 복귀 셰어가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다. 뉴캐슬의 지금 문제점이라면은 파비안 셰어 보트만 이전까지 이 주전 수비 주전 중앙 수비들이 빠졌기 때문에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되게 불안했고, 그러면서 이제 측면 수비인 트리피어가 올 시즌에 거의 뭐 약간 대놓고 그냥 밀렸다기보다는 그냥 감독의 리베라멘토를 중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측면에서의 빌드업도 지금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지난 경기 셰어가 복귀를 했고 좋은 빌드업 장면도 셰어를 필두로 몇 개 나왔고 또 득점까지 파비안 셰어가 올려줬었고, 또 하나의 문제였던 이제 뭐 전방에는 뭐 이삭이 있지만 반대편에 앤서니 고든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반대편에 제이콥 머피가 측면 쪽에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있는 부분, 그 자리에 뭐 알미론도 애매하고 뭐 하비반스 같은 경우도 시즌 초반 폼이 떨어져 있었는데 지난 경기 제가 반세 폼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 긍정적이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뉴캐슬이 울버햄튼 원정에도 승리를 좀 가져갔는데 거기에 뭐 토날리의 가세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교체로 이번 시즌 조금 더 많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려주죠. 원래 거기서 뉴캐슬이 토날리가 원래는 없었으니까 가면 갈수록 좀 처지거든요. 그러면서 원정에서 특히나 수비가 안 되면서 박살이 나는데 토날리가 들어가면서 더 거기서 조금 힘이 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조금은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의 뉴캐슬은 아직까지 믿을만한 사이즈까지는 아니에요. 지난 경기는 제가 울버햄튼이었기 때문에 승 모바까지 봤었던 거지. 풀럼 같은 경우 지금 전체적인 밸런스나 경기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여전히 측면 수비에 대한 빌드업에 대한 문제는 지금 뉴캐슬이 좀 안고 있고,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그 강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들. 지난 경기도 솔직히 울버 상대로 아슬아슬했어요. 아슬아슬했어 진짜로. 그랬던 부분이라 요거 전체적으로 풀럼에 부상자가 없고 쓸 수 있는 카드들 워낙 많은 부분, 물론 전방에 비니시우스 장기 부상 빠져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애초 이번 시즌 가동이 안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풀럼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뉴캐슬이 분명히 조금 개선이 됐고 시즌 극초반보다는 나아진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서까지 승리를 거두기에는 아직 조금 모자라는 느낌. 풀럼 프렌 뭐 무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냉정하게 그런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9번째 레스터 대 이제 에버턴. 어서오세요 형님들. 야 이거 에버턴은 진짜로 제가 진짜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경기 보자마자 답이 없다라고 했죠 그냥. 그 이후로 전패입니다. 지금 4연패예요. 리그 4경기 4연패야. 4골 실점이 무려 4경기 동안 13골을 실점을 했어요. 말이 돼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난 리그컵 경기 사우스햄튼전도 귀신같이 또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개똥대똥 매치였는데 여지없이 선제골 넣고 동점골 허용하고 결국 승부차에 가서 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던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불투명자들도 많아요. 뭐 수비 쪽에 타코우스케나 마이클 킨, 측면 수비 쪽에 미콜렌코,
뭐 주장인 시몬스 콜먼 빠져 있고요. 뭐 브랜스웨이트 주전급 수비수도 장기 부상으로 지금 이번 시즌 첫 경기도 못 뛰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이드리사 게의 주전 미드필더급 자원이 그 상을 당해가지고 또 개인 사정으로 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인가 복귀해가지고 조금 힘을 불어넣어줄 걸로 보였던 제임스 가너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러스 관련 이슈로 몇 명이 빠지는 거야. 일단 뭐 이런 애들은 원래 빠져있긴 했어요. 콜먼도 그리고 늙어가지고 사실 뭐 그렇고 걔 빠지고 여기까지는 확실히 빠지고, 브로야도 사실 가세해줘야 되는데 아쉽죠. 여기에다가 뭐 타코스키, 마이클 킨, 이콜렌코, 해리스, 제임스 가노, 불투명 바이러스 관련 이슈라 이게 이 셋은 바이러스 관련 이슈거든요. 이 둘은 이제 근육 부상 관련이고, 그래서 아마 못 들 것 같기는 해요. 이러면은 뭐 사실 볼 게 별로 없긴 하거든요. 여전히 에버턴은 정말 답이 없다. 이거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프리미어리그를 정말 많이 봐왔지만 에버튼이 시즌 5경기 전패? 이 쉽지 않아 진짜로. 그래도 이게 명문 클럽인데 나름대로 5경기 전패라고? 레스터인데? 이건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당장 에버튼 쪽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그랬잖아. 울버 반대, 에버튼 반대. 그거만 깡써도 이번 시즌 뭐 그거 했지. 저도 중간에 안 까가지고 후회했던 적이 있는데, 이거 레스터 승무 사이즈로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레스터 승 쪽으로, 레스터의 첫 승 재물이 되지 않을까. 좀 불안하면 무보험 치시고, 에버턴이 이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지금 당장에 제가 볼 때 곧 감독 교체할 수도 있어. 이성적으로 가면은 한두 번 더 지면 감독 교체하겠지 뭐. 이렇게 보고요. 리버풀 대 본머스. 리버풀이 어쨌든 AC 밀란 원정 가가지고, AC 밀란도 문제가 커. 귀신같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좀 승리를 거뒀는데, 그러니까 리버풀은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템백스라는 팀한테는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아직 슬롯 감독의 전술이 일부러 안 입히는 건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좀 AC 밀란전은 솔직히 약간 클럽의 냄새가 좀 짙기는 했어요. 감독이 클럽이었어도 뭔가 클럽스틱하게 좀 이기긴 했거든요. 그냥 뻥뻥 약간 내지르면서 롱패스 좀 쓰고 좀 직선적인 느낌으로다가 그랬던 부분인데, 일단은 지난 리그 경기 노팅엄전은 노팅엄의 템백에 솔직히 제대로 뚫지를 못해서 그렇게 폼이 좋았던 뭐 살라, 디아즈가 그나마 좀 뭔가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좀 이전의 활약에 비해서는 아쉬웠고, 모하메드 살라 같은 경우 진짜로 초반에 그렇게 공격 포인트 막 때려박고 날아다니다가 직접 노팅엄전에는 진짜 거의 뭐 안토니급의 활약을 좀 보여줬었죠. 어쨌든 오늘 알리송이 좀 불투명으로 빠져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전체적인 부상자들은 없는 상황이고, 본머스가 내려왔는 축구를 그렇게 잘하진 않거든요. 직전 경기 노팅엄 같은 경우는 원래 감독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기억이 안 난다. 원래 실리적인 축구를 나름대로 보여줄 수 있는 누누 감독, 보여주는 감독에다 뭐 템팩 잘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지만 본머스 같은 경우 이라울라 감독은 그러니까 압박에 대한 수비 전술은 잘 짜는데 내려왔는 축구를 막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볼을 갈취해가지고 역습을 가는 과정을 선호하는 부분이고, 본머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빌드업에 대해 지금 체계에 대한 지금 문제는 좀 드러내고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 리버풀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조금 의심은 들었지만 상성상으로는 지난 노팅엄 같은 축구를 본머스가 보여줄 만한 사이즈까지는 안 나올 것이다. 뭐 불안하면 뭐 일반성으로 그냥 찍고 치우든가 어느 번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사우스햄튼 대 이제 입스위치. 사우스햄튼은 계속해서 본인들의 주도적인 축구 운영 실패를 지금 거듭하고 있죠. 직전 리그 경기도 맨유 상대로 완패를 당하면서 3대0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결국에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입스위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조금 더 그 조직적인 압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우스햄튼보다 훨씬 강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을 돌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사우스햄튼이 훨씬 더 강점이 있어요. 다만 이제 상대팀의 공격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압박을 보여주는 부분들,
결국에 이 약팀들은 상대 공격을 제어해야지 승점을 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나은 부분이죠. 뭐 리버풀, 뭐 맨시티한테 진 거는 뭐 당연히 지는 거고, 풀럼 브라이튼 상대로도 1점을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이 매치가 어쨌든 간에 지난 시즌 둘 다 2부 리그에 있었던 매치업 아닙니까? 그래서 사우샘튼이 요 정도 클럽을 상대로는 뭐 생각보다 또 점유에 대한 부분들이나 본인들이 원래 잘하는 그런 주도적인 축구를 또 잘할 수도 있기는 해. 냉정하게. 이 스위치가 또 전력적인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입스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사우샘튼의 어쨌든 전체적인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이 스위치의 축구가 나름대로 먹히는 부분들은 조금 있긴 하다. 비벼볼 만은 할 것이다 라고 봐서 입스위치 프렌 쪽. 이것도 뭐 강하게 보긴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이부끼리의 매치야. 뭐 가볍게 좀 보는 느낌. 넘어가고요. 두 번째 토트넘 대 이제 브랜트포드. 저는 애초에 토트넘의 이번 시즌을 비관적으로 보긴 했어요. 레스터전에 보여줬던 그런 불안 요소들. 에버턴전에 대승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랬잖아요. 에버턴이 병신이다. 대승을 못하는 게 이상하다. 그 와중에 에버턴이 찬스가 있었던 게 오히려 더 불안하다. 에버턴이 찬스가 있긴 했잖아. 그걸 이제 좋은 장면으로 만들지 못했을 뿐이지. 결국에 지금 토트넘의 어쨌든 간에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주도적인 축구 운영, 주도적인 모습은 지금 토트넘이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이적 시장을 좀 잘못 보낸 느낌도 있어요. 뭐 오드버트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긴 합니다만, 뭐 베리발, 오드버트, 이게 맞아? 뭔가를 조금 더 해줘야 될 만한 선수, 기존 자원들도 사실 조금 의심이 있잖아. 뭐 손흥민도 어쨌든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고, 뭐 해줄 수 있을 때 해줄 수 있다 치더라도 거기 뭐 베르너 같은 자원, 뭐 브레난 존스, 클루세스키, 냉정하게 막 엄청나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자원이 없는데 여기 유망주들 데려오니까 씨발 뭐 되겠냐고. 더군다나 주도적인 축구 운영을 하는 팀이면은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고 좋은 카드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거 뭐 어린애들 데려와가지고 쓰겠어? 지난 리그컵 경기도 어린애들 나와가지고 진짜 졸전이었습니다 진짜로. 이때 토트넘 주력으로 갔었는데 물론 극장으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와 진짜 못하긴 하더라. 원래 같으면 이게 브랜트포드 프렌을 쉽게 봐야 되는데, 브랜트포드가 지금 걱정거리가 위사가 지금 부상으로 빠졌어요. 위사도 빠지고 미드필더 쪽에 마티아스 센센도 지금 부상입니다. 주전 둘이 갑자기 빠졌어. 우는 더럽게 좋아 토트넘이. 이거 있었으면 무조건 프렌 찍으면 되거든요. 둘이 빠졌어 둘이. 위사가 제가 알기로 브랜트포드의 최근 10골 중에 뭐 지난 시즌 포함해가지고 8골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명실상부 지금 은배영호랑 같이 에이스 그 자원인데, 토트넘 빠지면 거의 손흥민 빠진 거야. 직전 경기 부상 당해가지고. 운은 더럽게 좋아. 이것 때문에 조금 모르겠어 솔직히 이 경기는. 냉정하게 지금 토트넘이 1.44배 전혀 메리트가 없거든요. 브랜트포드가 지난 맨시티전에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보여줬던 날카로운 부분들 분명히 있었고, 참 위사가 지난 경기 또 골을 넣었었네 맨시티전에. 그죠? 근데 전반 끝나고 교체를 됐죠. 이것도 뭐 교체 안 됐으면 또 브랜트포드가 후반에 일낼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 브랜트포드 프렌 보겠습니다. 프렌 쪽으로. 다만 이제 상성상으로는 브랜트포드가 모르겠어. 그림상으로는 나쁘지는 않은데 실제 맞대결 전적상으로는 토트넘한테 기억이 안 나네. 다시 봐야겠다. 강점은 없어요. 강점은. 그렇죠? 토트넘 홈에서 3승 1패로 브랜트포드 상대로 가져가는 경기들이 좀 많기는 해. 재작년 막판에, 지지난 시즌 막판에 브랜트포드가 원정에서 이기긴 했었네 3대1로. 그 외 경기들은 다 토트넘 이겼었고, 뭐 컵대회 포함해서. 근데 그래도 부포 프렌 보겠습니다. 부포 프렌 배당이 좋잖아. 그냥 배당 메리트로 토트넘 2배당이면 안 간다. 넘어가고요. 손흥민 이적설 안 갈 것 같은데. 갈 거였으면 진작에 갔어요. 손흥민. 아니 이거 개쓰레기 팀 있어가지고 이거 트로피 하나도 못 올리고 이게 뭐야. 전성기 시절에는 진짜 뭐 세계에서 그 측면 공격으로는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잘했는데, 지금이야 뭐 나이가 너무 많아졌지만 이 토트넘에서 그냥 다 날려먹었어. 중간에 런을 때렸어야 됐는데 회장이 랩이어가지고 빡세긴 하지. 넘어가고,
유벤투스 대 나폴리 요거 무승부했무 볼게요. 무승부했무. 유벤투스가 제가 지난 경기 PSV 전에 유벤투스가 계속 언더긴 했는데 PSV의 공격적인 운영을 예상했을 때 언더가 불안 요소가 많다. 언더를 보긴 하지만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귀신같이 공격 쪽에서 유벤투스의 화력이 대폭발하면서 아니 이거 그러니까 왜 공격 축구를 해? 아니 내려앉으면 유벤투스 어차피 한 골 싸움 할 부분인데 그죠? 나폴리 같은 경우는 콘테 감독 그래도 밸런스를 잡는 부분은 있어서 그래서 무승부의 쪽으로 보는 게 나을 때 유벤투스 경기는 뭐 루카쿠의 가세 때문에 지금 나폴리 기세가 상당히 매섭긴 합니다. 근데 서로 버틸 만한 부분은 있을 것 같아서 무승부 했무 굳이 보면은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크리스탈 팰리스 대 이제 맨유.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맨유가 안 질 것 같은 경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가 그 긍정적인 부분은 새롭게 이적 시장에서 영입된 은케티아 아스날에서도 데려왔죠. 또 이런 자원들 빠르게 적응을 좀 하면서 벌써부터 득점포를 좀 가동해주고 있기는 해요. 지난 컵 대회 퀸즈 파크전에도 이때가 아니었나? 이때도 은케티아의 골이 있었고 빠르게 좀 자리를 잡는 느낌은 있는데 일단은 맨유가 리버풀전에 완패를 당했죠. 카세미르의 그런 안 좋은 부분들. 근데 직전 사우스햄튼전에 에릭센을 좀 기용을 했고 사실 에릭센보다도 측면 수비였던 어떤 달롯이나 마즈라위 같은 선수들의 어쨌든 조금 움직임, 중앙 쪽으로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확실히 있기는 했어요. 리버풀전을 대비해서 사우스햄튼 전에.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전방에서도 레시포드의 어쨌든 마수거리 골이 이번 시즌 또 터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분위기가 지금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어쨌든 간에 사셈 상대로 보여준 거라 그게 조금 변수기는 해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긴 했거든요. 더군다나 직전 리그컵 경기에서 반슬리 하브리그 팀을 상대로 7대0 대승을 거뒀는데 이게 뭐 당연히 하버리그 팀을 상대로 뭐 대승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애초에 테나흐 체제에서 그 어떤 팀을 만나도 대승이 없었어요. 테나흐가 그래도 맨유에 껴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점수차가 3점 차인가 그래. 아무리 똥팀을 만났어도 애초에 뭐 개쓰레기 팀들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개 하브리그 팀들 만나가지고 뭐 리그컵, FA컵 다 떨어졌는데 그죠? 그런 좀 기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셈전 경기력 좋았고 거기에 컵대회 7대0 대승 그 흐름 자체는 지금 맨유가 리버풀전에 그런 무너져 내려가는 형국 속에서 빠르게 지금 단추를 지금 잘 채우긴 했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맨유가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원정 경기라 이게 조금 승 아니면은 무해무 사이즈로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언오바보다는 언오바는 뭐 다득점이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맨유가 지난 4샘전에 보여줬던 그런 수비적인 개선 또 우가라테가 어쨌든 간에 아직 선발로는 출전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쟤를 어떻게 또 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 그럼 또 저득점 뭐 1대0 맨유도 뭐 1대1이든 뭐 이런 스코어 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중에 고민인데 아직 표를 제가 작성을 안 했어요. 대체로 그러니까 초안만 해놓고 이제 분석 끝나고 만들 건데 아직도 고민이야 솔직히. 맨유 승을 봐야 될지 무혐의로 봐야 될지. 그래서 이것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사이즈 자체는. 근데 그래도 맨유를 지금 상태에서 완전히 믿을 수는 없고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이 그렇게까지 쉽진 않거든요 냉정하게. 그래서 무혐의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끌리기는 해. 어쨌든 맨유가 개선점들을 좀 잘 찾기는 했다. 그런 부분들 해서 일단은 지금은 무혐의로 보겠습니다. 무혐의로. 그리고 스타드랜드 랑스 이거는 랑스 프렘 볼게요. 랑스 프렘. 그러니까 랑스가 어쨌든 그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 그 랭스에 있었던 스틸 감독의 체제로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수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지는 경기 운영을 해요. 이게 공격 자원들에 대한 퀄리티는 렌과 랑스의 공격진들을 비교했을 때 냉정하게 렌의 공격진들이 더 좋아요. 다만 전체적인 팀의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한 경기 운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렌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진 못하거든요. 직접 몽펠리에전도 솔직히 진짜 선수발로 3대0이었지 냉정하게 팀 대 팀으로서는 렌이 이거 뭐 3대0으로 이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선수가 뭔가 해준 느낌이지. 선수 그 빨로 공격진들이니까 좋은 결정력이나 이런 거 보여주면서 해준 느낌이지. 몽펠리에 상대로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렌이기 때문에 정배를 받은 부분에 대한 메리트는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랑스에 지지 않는 축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힘을 실어서 랑스 프렌 쪽으로 보고요. 그리고 뉴욕시티 인터마의 경기 새벽 경기인데 다득점 보고요. 메시가 지난 경기 어쨌든 간에 저기 애틀란타전에 교체 출전을 해서 오늘 선발로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오늘 경기는 지난 경기 주중 경기였죠. 교체 출전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선발로 뛰지 않을까. 메시 선발이면 뭐 다득점 찍는 거야. 1.94면 나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레체 대 파르마, 이것도 일단은 레체가 지난 토리노전에 이상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주작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로. 아니, 주작이 진짜 의심스러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싶을 정도로 토리노 원정에서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었거든요. 토리노의 어쨌든 미드필더들의 볼 배급을 완벽하게 차단을 했고, 토리노의 전방에 뭐 자파타, 뭐 체아담스 고립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그러면서 레체는 뭐 좋은 찬스들이 있었지만 뭐 결국에 찬스들을 좀 많이 놓쳤었고, 뭐 옛날에 AC 밀란에서 잘했었던 이제 레비치 이런 자원들이 그래도 건재함을 좀 보여줬던 경기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좋은 찬스들이 많았음에도 득점에 실패한 부분은 좀 우려점이기는 해요. 어제 칼리아리 봐봐. 어제 칼리아리 제가 경기력 뭐 나쁘지 않은 부분들, 데이터들을 보여드리려는데 잠시만요. 경기를 뭐 준수하게 풀어가면 뭐해. 결국 볼을 못 넣으면은 말짱 도루묵이긴 하거든요. 칼리아리가 지금 계속 그런 모습인데, 레츠도 어쨌든 간에 찬스가 저렇게 많았고 했는데도 골을 못 박았잖아. 골을. 칼리가 내가 유리하게 경기는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그 XG 값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도 골이 안 들어가는 그런 시즌들이 있다. 지난 시즌 셀타비고 마냥 존나 유리했어. 이걸 어떻게 지냐고. 심지어 2점 차로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심지어. 응? 그죠? 레츠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걱정이 있긴 합니다. 이겼어야 되는 경기거든요. 냉정하게 토리노전은 이번 시즌 한 골에 그쳐 있고. 그래서 이게 파르마 경기는 사실 오바가 좀 괜찮은 부분인데, 이 레체가 씨발 또 놓치는 거 아니야?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어쨌든 파르마도 오늘 경기는 그 골키퍼 쪽에 스즈키 자이온 복귀를 하고, 뭐 수비 쪽에 발레르디나 부상자가 조금 있기는 해요. 저기 에스테베즈도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고, 미드필더 자원 쪽에 한 부분인데, 화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도 오바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레체 골결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파르마가 승점 가져가면서 언더 뜰 수도 있거든. 골을 또 못 박아버리면은. 그래도 내용상으로는 그래도 조금 더 다득점 틱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레체가 지난 경기 아쉬움이 있어서 이기려고 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득점. 어디 갔어? 오바만 보겠습니다. 배당이 그래도 낮지는 않으니까, 거의 동배당 받았으니까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배당이 좀 낮았으면은 리스크가 있었을 텐데, 배당이면 동배급 받았으니까. 레알 대 에스파뇰, 레알 마인승 보고요. 레알 마인 쪽으로. 기록적으로 봤을 때 웬만하면 1마인을 좀 해주기는 해요. 레알 홈에서. 근데 이제 가끔씩 한 골 차로 이길 때가 있어. 그래서 뭐 귀신 같은 해무가 좀 뜰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전력방에서 그래도 마인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지난 경기 앤드릭에 또 멋진 골도 있었고. 그래서 마인승 보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많이 했다 본적. 여기까지 보고